네, 안녕하십니까. 건양대학교 병원의 최종건입니다. 먼저 이렇게 그 난소암에 대한 그 이제 기존 치료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드럭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이제 오레고맙이 도대체 어떤 약이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임상이 진행이 됐고 앞으로 이 약이 그 실제 난소암 환자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먼저 오레고맙이라는 것은 이제 뒤에 맙자가 붙어버리면 이게 이제 항체입니다. 그래서 혈액 안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프로테인들이 이제 있는데 일종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제 단백질, 고기 같은 개념인데 이 단백질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단백질들이 각자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우리 몸에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같은 걸 맞게 되면은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타겟하는, 표적하는 그런 항체들이 생기는데 그런 항체의 일종의 하나입니다. 근데 얘는 이 오레고맙은 도대체 뭘 타겟하느냐? CA125라는 단백질을 타겟합니다. CA125라는 단백질을 타겟하는 그 항체가 되겠고요. 이 CA125는 도대체 그럼 어디 있는 거냐? CA125는 보통 이제 난소에 있는 그 세포가 암으로 발전해서 난소암이 되었을 때 굉장히 많은 양의 저 CA125라는 단백질들이 세포 표면에 이렇게 발현을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혈액으로 많이 쏟아져 나와서 혈중에 CA125라는 저 단백질 수치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난소암 환자들이 CA125 수치가 많이 올라가게 돼 있고 이 난소암에서 특징적으로 저렇게 많이 발현하는 저 CA125를 타겟하는 그 단일 항체가 되겠습니다. 이 항체 치료제를 쓰게 되면 혈중 안에 있는 CA125와 결합을 하게 되고 그 CA125와 저 항체의 오레고맙의 그 복합체를 수지장 세포가 잡아먹게 됩니다. 잡아먹게 돼서 수지장 세포가 백혈구 중에 그 CA125가 발현되어 있는 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림프구들을 활성화시키게 되고 결국에는 기존 항암제 이외에 몸 안에 있는 그 암세포를 사멸할 수 있는 백혈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 반응까지 기존 항암 치료 이외에 면역 반응까지 더 추가해서 그 항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존의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CA125 난소암 표적 단백질을 보시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단백질은 이렇게 세포 표면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세포 표면에 이렇게 박혀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발현되어 있다 보면 세포 밖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혈액 안으로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되고요. 혈액 안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CA125를 오레고맙이 이렇게 포획을 하고 이렇게 포획된 이 복합체를 그 안티젠 프레젠팅 셀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덴드라이틱 셀이나 마크로파지들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큰 대식 세포가 저 복합체를 잡아먹게 됩니다.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서 저 커다란 CA125와 오레고맙의 복합체를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서 그 잘게 쪼갠 그 여러 조각들을 저 APC 안티젠 프레젠팅 셀이 이렇게 세포 표면에 이렇게 막 올려놓게 됩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북한군 장교가 이렇게 가슴에 훈장을 막 여러 개 이렇게 달듯이 여러 개의 조각을 저렇게 문어처럼 생긴 저 APC 세포의 그 표면에 이렇게 막 붙여놓게 됩니다. 요 그림 한 장이 그 최근에 이제 그 항암 치료 중에 이제 면역 치료제 여러 면역 치료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면역 치료제를 그냥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2번부터 이제 요 오레고맙에 해당이 하게 되는 건데 저렇게 APC 셀이 그 안티젠을 CA125하고 오레고맙의 복합체를 잘게 부순 것을 저렇게 세포 표면에 올려놓고 림프노드 선으로 들어가면 흉선에서 아직 교육을 받지 못한 생생한 그 면역세포 T셀들이 왔을 때 이 T셀들을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 안티젠 프레젠팅 셀이 이런 안티젠이 있는 세포들은 위험한 세포니 이런 안티젠을 갖고 있는 세포들은 사멸을 해라. 그래서 림프노드 안에서 T셀을 T셀을 교육을 시키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와중에서 CA125가
CA125하고 오레고맙의 복합체를 잘게 분해한 저 APC 셀이 안티젠 프레젠팅 셀이 여러 백혈구들을 이렇게 만나서 그 중에 저거를 그 잘게 부순 조각을 인지해서 공격할 수 있는 T셀을 증폭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아진 그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그 T셀이 다시 혈액으로 들어와서 저렇게 온몸을 타고 돌다가 CA120호를 많이 발현하고 있는 그런 세포를 만나게 되면 저렇게 세포를 죽이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뭐 키트루다나 옵디보나 이렇게 최근에 그 면역 항암제들이 많은 암종에서 뭐 폐암, 흑색종, 위암, 뭐 담도암, 간암 여러 암종에서 사용하게 되고 있는데 암세포를 죽이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T셀이라는 면역세포가 되겠고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지했을 때 암세포를 죽이는 과정에서 암세포가 이 면역 과정을 빠져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 PDL이라는 그 몰레큘을 통해서 면역세포로 회피를 하게 되는데 이 면역세포가 회피하는 것을 막는 그런 저런 면역 관문 억제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단독 치료했을 때는 별로 크게 효과가 없고 항암이나 아니면은 표적이나 다른 방사선 치료나 이런 거를 병행했을 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암세포가 어느 정도 깨지고 사면할 때 터져나온 그 안티젠들을 안티젠 프레젠팅 셀이 잡아먹고 그 다음에 그 안티젠 프레젠팅 셀이 T셀을 프라이밍 시키는 과정이 이루어져야만 T셀이 암세포를 사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밑에 관문 억제제 차단을 썼는지 안 썼는지 보다는 T셀 리세터, TCR이 MHC라는 저 몰레큘에 원저져 있는 저 항원, 신항원을 정확히 인지하느냐 못하느냐. 어쨌든 면역세포가 암세포에 붙어야만 암세포를 사면할 수 있게 됩니다. CA125하고 오레고맙의 복합체의 가장 큰 역할은 저렇게 암세포가 올려놓을 수 있는 항원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T셀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레고맙의 항암 기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튜머 그 난소암이 되겠고요. 이렇게 표면에 저렇게 CA125를 막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올려놓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개들은 저렇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혈액 안을 돌아다니게 되고 혈액 안에서는 우리가 오레고맙 주사를 맞았을 때 혈액 안에 저렇게 Y자 모양의 항체들이 돌아다니다가 저 항체는 CA125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항체 FAB 포션이라고 그 항원하고 결합하는 그 부분의 그 모양이 CA125에 결합할 수 있는 부위에 딱 만나게 되면 가까워져서 만나게 되면 저렇게 닥지덕지 달라붙어서 이렇게 복합체 덩어리를 만들게 되고 이 덩어리는 APC 셀, 안티젠 프리젠팅 셀에 의해서 안쪽으로 파고사이토시스가 돼서 APC 셀 안에서 잘게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APC 셀에 굉장히 액티베이션, 수지성 세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이 세포는 림프선으로 가서 T세포,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세포 독성 T세포를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그 림프노드 안에서 그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이제 가장 중요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안쪽에서 그 아까 봤을 때 파고사이트 안쪽으로 이렇게 대식세포가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먹게 된 것을 안쪽에서 잘게 분해를 해서 저렇게 MHC 클래스 1, MHC 클래스 2 이런 몰레큘을 통해서 여러 조각들을 이렇게 올려놓게 됩니다. MHC1은 CD8이 달려있는 면역세포, 사이토톡식 T셀을 활성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MHC2는 CD4가 달려있는 헬퍼 T셀을 활성화가 됩니다. CD8이 달려있는 사이토톡식 T셀은 그 세포 자체가 암세포를 바로 공격할 수 있는 그 TCR을 갖고 있고요. MHC2에 올라오진 저 항원을 인젝하는 헬퍼 T셀은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총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저 친구는 저걸 인지하게 되면 주변에 더 많은 마크로파지를 끌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 항원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B셀, 그러니까 항체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B셀까지 활성화를 하고 면역 반응이 굉장히 활성하게 일어나게 되도록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세포 간의 전달 물질이 되겠는데 이런 사이토카인을 많이 분비하도록 지휘를 하는 그런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면역 세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먼저 왼쪽 쪽을 보시면 사이토톡식 헬퍼 T셀이 APC 셀하고 만났을 때 저렇게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 인터루킨 12, 인터페론 알파 이런 많은 사이토카인들이 나오게 되고 마크로파지, 그 다음에 내추럴 킬러 셀 이런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을 굉장히 다 활성화시키고 그 튜머, 그 조직 그 주변 자체를 굉장히 염증 반응 비슷하게 염증을 일으켜서 암세포를 사멸하는 것처럼 백혈구들이 모여들어서 암세포를 하나하나 터트려버리는 그런 반응 쪽으로 이끄는 그런 사이토카인을 많이 분비하게 되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또 이 헬퍼 T셀이 헬퍼 H2 통해서 B셀까지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B셀 중에 CA125하고 비슷한 그 타겟을 할 수 있는 그런 항체들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B셀 중에 그 B셀들을 특정 B셀을 굉장히 증폭을 해서 항체까지 또 생성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기존의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사이토톡식 T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B셀, 그 다음에 마크로파지 이렇게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같이 활성화가 돼서 암 주변에 여러 면역세포들이 몰려들게 되고 항암제의 독성에 의한 그 암세포의 사멸이 아니라 저렇게 면역세포들을 통한 암세포의 사멸까지도 같이 일어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실제로 세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그 세포 실험을 했던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CA125를 이제 주고서 이제 1시간 있을 때 이제 그 사진이 되겠는데 이때는 사실은 그 오레고맙이 들어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복합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합체가 없어서 세포 안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빨간 점들이 거의 없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오레고맙이랑 같이 했을 때 그 복합체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저렇게 빨간 점들이 세포 중앙에 저렇게 몰려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그림은 위에 거는 그냥 단독 처리했을 때고요. 밑에 거는 CA125와 오레고맙을 같이 처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1시간, 6시간, 19시간이 지났을 때에 대한 그 사진들이 되겠는데 위쪽에서 보면은 세포 안으로 빨간색 그 플로레센스를 FITC를 먹은 세포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시간대별로 크게 차이가 없는데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맨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세포 안쪽으로 굉장히 많이 그 엔도점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복합제를 CA125하고 그 다음에 그 오레고맙 이 복합체를 세포가 안티젠 프레젠팅 셀이 세포 안으로 많이 끌어들였다는 뜻이 되겠고요. 오레고맙이 없이는 CA125를 타겟할 수 있는 그런 항원을 제시하기가 어려운데 저렇게 오레고맙을 넣어줬더니 CA125를 포획을 해서 세포 안에서 CA125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항원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그 세포가 이렇게 세포로 바뀌는 것을 저렇게 실험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였습니다. CA125 복합체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진이 되겠고요. 밑에 있는 저 그래프를 보시면 그 중간 부분에 있는 그 것들은 그냥 CA125 단독 처리했을 때고 그 밑에 있는 그래프는 아래쪽에 체크된 그래프는 CA125와 오레고맙을 같이 처리했을 때의 그래프가 되겠는데 그 T세포가 활성화되었을 때 분비하는 인터페론 감마가 얼마나 많이 분비하는가를 봤을 때
인터페론을 많이 분비할 수 있는 세포가 아래쪽 그 복합체가 같이 섰을 때가 위의 그래프보다 더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오레고맙을 CA125가 높은 상황에서 오레고맙을 투여하게 되면 몸 안에서 저렇게 인터페론 감마를 많이 분비할 수 있는 저렇게 T셀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리니컬 데이터. 지금까지 이제 몇몇 지금 여러 가지 임상들이 진행됐는데, 임상에서는 실제로 어떤 그 데이터 결과 값들이 나왔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나왔던 데이터 중에 하나고요. 스탠다드 오브 케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난소암에서 1차에서는 보통 그 혈관 생성 억제제인 아바스틴, 베바시즘이라는 약하고 그다음에 파클리탁셀, 그다음에 카보플라틴 이런 항암제 조합을 보통 1차로 많이 쓰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클리탁셀이나 카보플라틴 같은 그런 항암제들은 사실은 난소암을 위한 뭐 아주 굉장한 그 난소암만을 위한 치료제 그런 치료제들이 아니고요. 폐암에서도 쓰고 뭐 위암에서도 쓰고 그냥 다른 여러 암 중에서도 같이 쓰는 그냥 일종의 화학 독성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독약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가면 난소암이고 나서 난소암을 죽이는 그런 약이 전혀 아니고 난소암이 됐던 정상세포가 됐던 어떤 세포가 됐던 그 항암제를 만나면 다 세포가 사멸하게 됩니다. 항암제를 만약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주게 되면 어떤 암도 다 없앨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독약을 매일 주게 되면 암이 없어지기 전에 환자가 사망하기 때문에 그런 치료는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고 항암제를 띄엄띄엄 어쩌다 한 번씩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항암제가 들어왔을 때 독약이 들어왔을 때 몸에서 암이 좀 줄었다가 아무 치료 안 하는 기간 동안 다시 커졌다가 다시 항암제가 들어오면 다시 조금 줄었다가 아무 치료 안 하는 기간 동안 다시 늘었다가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항암제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속 맞다 보면 결국엔 언젠가는 15번, 16번 가다 보면 결국엔 그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되고요. 암세포가 그 항암제를 이겨내기 시작을 하고 항암제가 더 들어와도 사실은 암이 계속 커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항암제로 바꿔서 2차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2차 항암 치료를 해도 역시 또 항암제이기 때문에 역시 똑같은 독약이기 때문에 매일 치료할 수가 없고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1차 치료했던 거와 또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되고 이번에는 10번도 못 치웠는데 암이 또 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이제 항암 치료 그만하고 호스피스나 아니면 뭐 산속이나 어디로 이제 그만 가시죠.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난소암이 걸려가지고 폐나 간이나 뇌나 어디로 퍼져 있는데 항암 치료를 그렇게 1차, 2차, 3차 항암 치료까지 하는 기간 1년 반, 뭐 1년, 2년 동안만 암을 잠깐 붙잡고 있는 거지 항암제만 가지고는 사실은 전이된 암을 모두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탠다드 오브 케어, 표준 치료지만 스탠다드 오브 케어를 했을 때보다 이렇게 오레고맙을 투여했을 때 생존 기간이 1년, 2년이 아니라 훨씬 더 연장이 되고 이 연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빨간 줄 친 데서 보시다시피 CD8 T셀이 굉장히 활성화된 수치가 늘어난다. 오레고맙을 줬을 때 이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도 B셀하고 그러니까 CA125 스페시픽한 B셀과 T셀을 활성화시켜서 생존 기간을 연장시켰다라는 논문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생존 기간을 도대체 얼마나 더 연장을 했느냐. 임상이 진행될 때마다 환자군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뭐 7.2개월이냐, 뭐 20개월이냐 그런 수치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 단독 썼을 때는 7.2개월이고 같이 썼을 때는 22.6개월이다. 두 그룹 간에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22개월 했는데 왜 저 연구에서는 19개월이었느냐 이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고요. 환자군이 달라지면은 사실은 저런 수치는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그룹 간을 비교했더니 단독 쓴 것보다 오레고맙을 붙였더니 훨씬 낫더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페이스 2 임상이고요. 이 페이스 2 임상을 근거로 지금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 2 임상에서는 이 이상 연구에서는 좀 굉장히 괄목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레고맙을 투여했을 때와 오레고맙을 투여 안 한 그냥 기존 항암 치료군과 그다음에 오레고맙이랑 항암제를 같이 치료했을 때 암이 항암제를 맞다 보면 암이 조금씩 주는 듯 하다가 언젠가 다시 커지게 되는데 그 언젠가 다시 커지는 그 무병 생존율 값이 항암제 단독 썼을 때는 저렇게 한 12개월, 1년 정도 됩니다. 우리가 임상 그 실제 진료 환경에서 봤을 때 환자들 봤을 때 보통 저 정도 나옵니다. 9개월에서 한 1년 조금 정도 지나면 파클리탁셀, 카오프라틴, 아바스틴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암이 커지기 때문에 심평원에서 어쨌든 암이 커지게 되면 다 삭감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약을 쓸 수도 없거니와 더 이상 쓰는 것도 사실은 의학적으로 맞지가 않죠. 저렇게 12개월 정도가 나오는데 오레고맙을 같이 붙였더니 41.8개월 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41.8개월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거는 잘못된 수치 아니냐 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는데 저게 41.8개월인지 30개월인지 20개월인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고요. 기존 치료보다는 훨씬 낫더라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약 이 세팅을 다른 환자군에서 다른 환자들을 모아서 다른 뭐 100명을 모아서 다시 한다면 저 42.8개월이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은 절대 할 수가 없지만 단독 치료했을 때보다는 훨씬 낫더라는 건 아마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단독 치료보다는 오레고맙을 붙였을 때가 항암제의 효과나 암세포를 사멸하는 능력이 월등하다는 걸 보여주는 이상 연구가 되겠고요. 두 그래프가 사실 이렇게 위에는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무병 생존율이고 아래는 오버올 서바이벌인데 두 그래프가 이렇게 확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그 생존 기간이 오버올 서바이벌이 아래쪽 그래프는 지금 메디안 값을 0.5 값을 벌써 만났는데 위에 오레고맙을 같이 쓴 그룹은 아직 생존 메디안 값 중앙 값이 아직 절반에 도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절반이 안 되는 환자들이 절반이 넘는 환자들이 아직 계속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오레고맙을 썼을 때 위에 그래프가 오레고맙을 들어갔을 때고 아래 그래프가 그냥 항암 치료했을 때인데 중앙 쪽을 보시면 더 훨씬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자체가 아래 그래프보다 위에 거가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계속 받아가면서 쭉 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프로도 저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온고잉 되고 있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보시면 이제 항암제에다가 지금 오레고맙을 붙이는 이런 이제 임상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요거는 면역 항암제. 사실은 그 면역 감문 억제제 이제 옵디보랑 같이 붙여서 하는 임상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가장 중요한 이제 글로벌 3상입니다. 지금 지금 600명 모집 중에 한 100여 명 정도가 지금 벌써 참여가 돼서 환자가 지금 인롤되어 있는 상태고, 글로벌 3상을 미국 주도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자의 모집이 끝나고 데이터가 나오면 저 이상 결과를 봤을 때 분명히 포지티브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게 포지티브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FDA에서 허가가 떨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저 K마스터 사업이라고 해서 고려대 김효롱 교수님 주도 하에 이제 K마스터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지금 이 연구는 저 아산병원의 정경희 교수님이 지금 항암제에서 임상 1, 2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약에 대한 일단 어느 정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대한종양내과학회 부인암 분과에서도 이 약에 대한 그 임상을 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우리나라의 T셀을 만드는 회사 중에 이제 녹십자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뮤셀이라는 그 제품이랑 그다음에 이제 오레고맙이랑 이런 면역 항암제랑 같이 하는 임상을 지금 보건복지부에다가 지금 신청을 해서 올려놓은 상태고요. 기존의 항암 치료 1차, 2차, 3차 항암제를 썼던 환자 중에 이제 더 이상 항암제가 별 의미 없는 환자들을 또 대상으로 그럼
비교적 부작용이 거의 없는 면역 치료로 한번 치료를 해보자 해서 이렇게 임상을 지금 계획을 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임상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치료 반응률과 전체 생존율을 보겠다는가 이 연구의 목적이 되겠고, 난소암을 갖고 있는 그 CA125가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1차, 2차 기존의 스탠다드 케어가 끝난 환자들을 대상으로 더 이상 치료가 없어서 호스피스나 아니면은 뭐 요양원이나 이런 데로 가셔야 될 환자들을, 더 이상 치료가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서 치료를 마지막으로 더 한 번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고요. 한 20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인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오레고맙을 먼저 줘서 그 T셀이 활성화가 되면 그 T셀을 체열을 해서 그 활성화된 T셀을 개수를 늘리고 그 T셀을 줬을 때 면역 관문 억제제나 같이 이렇게 치료를 하는 그런 계획을 했고, IRS를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독성이나 안정성을 좀 평가하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보시겠습니다. 결론은 오레고맙을 투여하게 되면 난소암의 CA125에 대한 면역 반응을 유발을 하는 그런 분명한 팩트, 사실이 있고요. 또 이 면역, 이렇게 CA125와 오레고맙의 복합체는 CD8 림프구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상 연구에서 봤듯이 오레고맙 투여가 42.8개월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고, 향후 난소암 치료에 있어서는 이 오레고맙이 CA125를 타겟하는 이 오레고맙이 반드시 투여해야 되는 약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너무나 잘해 주셨는데요. 유튜브에 궁금한 점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셔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난소암 외에 다른 암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CA125는 사실은 난소암의 가장 특이적인 항원이 되겠고요. 췌장암에서도 좀 이게 좀 발현이, 그러니까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향후 이쪽으로도 또 익스트라폴레이션에서 연구가 더 진행될 예정이긴 한데, 지금 그래도 가장 치료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일단 난소암 쪽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상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여쭤보셨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수치가 뭐 몇 %냐 아니면 몇 개월을 늘렸느냐 이런 거를 이제 좀 이렇게 뭐 50%면은 뭐 가능성이 있고 15%면은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수치보다는 저 오레고맙이라는 화학 구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가 진짜 CA125와의 결합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그 CA125와 결합해서 정말 안티젠 프레젠팅 셀이 저 안티젠을 내놓는지, 치료 반응률이 5%가 됐던 10%가 됐던 50%가 올라가던 단 5%만이라도 더 효과가 있다면 사실은 기존 치료를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더 환자들이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는 약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정성이 중요한데, 사실은 이 약에 대한 안정성은 앞에서 나왔던 임상을 봐서지 굉장히 안전한 약이 되겠고요. 항체 치료제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세툭시맙, 그다음에 뭐 홀사틴 이런 약들이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들이 단백질 제제이다 보니까 키트로달 마찬가지고, 이런 단백질 제제들은 부작용이 기존의 뭐 파클리타스 같은 항암제에 비해서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부작용을 가지고 단 5%라도 아니면 50%라도 60% 리스판스가 있다면 반드시 치료에 추가를 해야 되는 약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역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면역 반응 유도 시에 인체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CA125가 사실은 막 정상세포에서도 많이 발현돼 있고, 막 다른 뭐 중요한 장기에서도 이게 많이 그 발현할 수 있는 몰레큘이라면 사실 조금 독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CA125는 굉장히 특이적인 항원이 되겠고요. 난소암이나 췌장암이나 이 몇몇 그 암으로 발현됐을 때만 이게 굉장히 수치가 높아지고 정상에서는 거의 적기 때문에 임상에서 보여줬듯이 부작용은 거의 없으리라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오큐피 바이오 발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